저희 새누리당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잘 못했죠. 정말로 뭐 국민들께 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민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권만 바뀐다고 될 거냐? 과거에도 바꿔봤더니 전부 다 어떤 저기만 차이만 있지. 뭐 동생이냐, 아들이냐, 뭐 부인이냐, 측근이냐, 문고리냐 이런 차이만 있지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일이다. 그렇다면 정권만 바꾸는 걸로 되겠느냐? 그래서 광장 민심은 정권을 바꾸자는 게 저긴데 이게 쭉 지나가면서 그것만으로 되겠는가? 그거 이상의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개헌으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자. 이게 개헌이 어떤 정계 개편 내지는 연대 연정의 중요한 어떤 고리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정계 개편을 요구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대선을 앞둔 이합집산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국민들의 민심, 촛불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저희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촛불 민심은 결국은 조기 대선을 현실화시켰고 우리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첫째가 정의입니다. 두 번째가 공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합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특권과 편법과 반칙을 양산했고 그것은 나쁜 기득권으로 강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득권을 깨서 그래도 기회가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폐를 훼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중심으로 이합집산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득권을 깨고 적폐를 청산하는 정치자리 어딘가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문, 친박 빼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패권주의, 그 개파주의 이런 정치를 배격하자라는 이런 공통의 어떤 관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반 전 총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거론되는 몇몇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런 개파주의, 패권주의 이게 정권으로 가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이런 거에 공감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고 국민들도 이 광장의 열기가 조금 식어가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쟁점으로 내지는 화두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패권 얘기를 하시니까 양쪽 뭐 친문, 친박, 패권 빼고 모인다는 말씀하시니까 조금 낯선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제3지대라는 게 좀 모호합니다. 뭘 두고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40%의 강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열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국민의당 상황 보게 되면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강론을 뭐 박지원 대표께서 뭐 셔틀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자체적으로 파이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가고 계신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정계 개편이라 해봐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적통을 둔 어떤 경쟁 이런 정도로 좁혀지지 않을까. 왜? 이게 대선이라는 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슨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합집산을 한다 또는 반문연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볼 때 정치공학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보면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쇄신의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또 새누리당이 과연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정당이냐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 간의 어떤 그 배신, 뭐 할복 이런 단어가 난무하는 쇄신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벌써 몇 명이 움직인다, 몇 명이 움직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실망한 새누리당의 온건하고 개혁적인 의원님들이 많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또 우리 바른정당이 민주적인 정당, 한두 명의 실세가 좌지우지하지 않는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만드는 그런 새롭게 쇄신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일 때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바른정당 중심의 보수의 적통이 만들어질 것이고 저희 바른정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또다시 패권적이고 또다시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움직일 때는 뭐 반기문 총장이나 새누리당 의원들도 저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이 마련하겠죠. 결국은
바른정당이 어떻게 거듭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느냐라는 부분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지대로 자, 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자. 근데 이게 저희 이 앞으로 아니. 토론에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이런 적이 있어서요. 자, 정영규 본인- 의원, 예, 자, 예. 진행은 사회자가 하는 네,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양해를 좀 충분히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겠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드릴 네, 테니까. 네. 예, 먼저 우리 장 의원님한테 오늘 창당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자기 당의 입장을 또 장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은, 그 상대 당에 대해서 명확한 또 사실이 아닌 거, 본인의 주관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바른정당의 이분들이 탄핵 이후에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하니까 비대위원장을 요구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탈당하셨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서로 그리고 총선 패배 책임의 경중만 있지 나가신 분들은 없는 거냐 이렇게 과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들은 이제 서로 정말 보수의 적통이 그럼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 살을 벗기는 글자 그대로 그런 혁신의 노력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 토론을 할 때 늘 뭐 다 공당이신데 공당으로서 비판을 받지 않겠다. 자기 자신의 당만 얘기한다는 거는 좀 제가 토론의 기본을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새누리당이 제가 말씀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저는 새누리당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인적 쇄신과 물적 청산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희를 분탕질이 지은 사람, 당을 분열시킨 사람으로 얘기해놓고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인적 청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이율 배반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묻고 싶고요. 네. 자, 이 정권 교체를 상당히 여러 차례 강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자, 장제원 의원 하실 말씀. 네, 맞습니다. 그 광장의 민심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요. 저희가 10년을 보수 정권이 담당을 했는데 국민들이 니네들 뭐 했냐라고 얘기하면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 필요하다 봅니다. 다만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라는 게 정당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이 그 리더십을 새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리더십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리더십 중에 가장 큰 것이 나를 따르라. 국민을 훈계하는 제왕적 패권적 리더십이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좀 늦더라도 함께하는 이런 민주적 수평적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니냐. 두 번째는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법과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이것들을 혁파하고 좀 더 정의롭고 국민들에게 신뢰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는 좀 능력이 있는 이제는 정말 무능한 리더십이 싫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저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남원정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장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왜 우리가 그때 인적 청산하자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상대적인 겁니다. 서로 친박 비박 저는 친박도 비박도 안 했습니다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쪽 한쪽을 청산하자고 하면 그 지금 외부에 전혀 책임이 없는 분이 와서 해도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 그게 됐었겠는가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말씀드립니다. 감사히 그 충고 정말 받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을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통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국민들께 사죄를 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인물을 국민들이 원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어떤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원정으로 대변되는 뭐 유승민,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그룹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격차 문제입니다.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책임 부분 저희 진짜 책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선 후보들 다 있으신데 참 부럽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반성하겠다 해서 삼정 혁신, 정당
뭐 정치, 정책의 혁신을 이렇게 이루어나가겠다라는 거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거의 그걸 완성시키는 거, 정당 혁신, 정치 혁신, 정책 혁신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개헌으로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패권적 그런 줄 세우기 정치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부분인데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메신저 누가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헌이 그렇게 지고지순하지만 새누리당이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공학적인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수층의 뜨거운 지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39명의 증인을 신청해서 끌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을 기각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애국심이 있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대로 특검이나 재판부에 가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를 하시고 이 정치를 놔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과 끊지를 못합니까? 왜 출당을 못합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에서 대구에 가가지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수가 괴멸이 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붙잡고 늘어지고 대통령은 절대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을 놓지 못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새누리당에게 정말 충정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개헌을 얘기할 수 없다.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전에는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셨지만 지금은 70% 안팎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졸속 개헌이 아니라 저도 국회 개헌특위위원입니다만은 지금 뭐 18대, 19대에 걸쳐서 8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 87년 헌법의 문제점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 이루어져 있고 개헌특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어떤 시민단체 대표들, 자문위원들 전부 다가 개헌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데 의견 일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성식 의원님 말씀 제가 가슴으로 잘 받겠습니다. 저희가 잘못이 없느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충고를 못 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새누리당 내에서 비주류로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인적 정산을 끝까지 요구를 했고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당을 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신뢰를 주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제가 거론한 이유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한구 의원, 현기환 수석 이런 분들 참 뜬금없이 제명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을 하거나 출당을 못 시키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인적 쇄신을 얘기하느냐. 자,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자, 여기까지만. 자, 죄송한데 좀 다른 화제로. 자, 충분히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실 테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아까 안 주셔서 제가 그래서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집요하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 심판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을 좀 특히 같은 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이해를 제가 호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3년, 1년 정지를 시키는 온갖 그 반발과 이런 것 속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바른정당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 대표를 하셨고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 좀 저희 수준이라도 당원권 정지라도 좀 잘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는가? 자, 요 정도 그래서, 하시고요. 예, 예. 자, 지금 박 대통령과 그 과거 얘기 글쎄 하는 말입니다. 자리가 예, 아니니까 미래 얘기를 예, 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앞날 장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인용- 과거 그 새누리당에 있을 때랑 지금 바른정당에 있을 때랑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리더십에 어떤 변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제가 또 새누리당 비판을 하게 되는데 아니, 자기 얘기만 예, 그, 새누리당에 자신의 있을 때 정당 어떻게 얘기만 보면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리더십의 차이는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소수 몇몇 실세들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새누리당에 있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 의총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느냐? 이거 다 결정된 거 뻔한 거 토론해봤자 저 사람들 또 반대한다라는 그렇게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 의총도 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많은 의원들이 토론과 반대와 찬성을 거치면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비민주적인 리더십이었다면 우리 바른정당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2시간 동안 토론해서 접점을 좁혀나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리더십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열린 어떤 리더십,